everyone. 안녕하세요. 서면파고다 레이나 오픽 레이나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오픽에 관한 모든 걸 알아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거기에 더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벨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오픽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실게요. 오픽은 컴퓨터를 통해서 1대1 인터뷰하듯이 말하는 시험이고요.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이 오픽 시험입니다. 응시자 친화형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나중에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수험자 친화형 영어 말하기 평가가 바로 이 오픽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60분이에요. 오리엔테이션 20분, 본시험 40분입니다. 총 5세트 15문제가 나오고 난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 난이도 설정, 그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맞춤형 문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 주제는 여가, 생활, 취미, 관심사, 여행 등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픽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회화 실력도 동시에 늘어나는 아주 좋은 어학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평가고요. 세트당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그러니까 개개인 문제, 그 개별 문제마다 점수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보통 세트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총 이렇게 세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얘를 한 세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요 세트 세 개를 다 평가를 해서 세트당 점수를 부여하는 게 이 오픽 시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말한 이 음성은 미국의 공인 평가자에게 전달되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험 신청은 opic.or.kr 이 오픽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시고 월 20회 이상 거의 매일 시험이 있거든요. 게다가 결과도 일주일 내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자격증, 어학 자격증 시험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오픽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 여건 중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 시작 10분 전에 입시를 하시면 되십니다. 오픽의 등급 체계 어떻게 레벨이 나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총 7개의 레벨로 나뉘는 게 이 오픽 시험인데요. 가장 높은 단계인 Advanced Low,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L 등급이라고 하죠. 그 밑에가 Intermediate High, IH 등급입니다. 레이나 오픽은 우리가 최소 IH는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 요 밑에 레벨은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인터미디엇 미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 레벨이 있죠. 이 IM 레벨은 다시 세 개로 나눠요. IM 3, IM2, IM1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IM3가 이제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제 IH를 받기는 조금 애매한 레벨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IM3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A를 받고 싶지만은 IH에서만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제 수업에 오셔서 제가 조금 더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오픽의 평가 영역 한번 보고 가실게요. 총 4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으실 건데 첫 번째 task and function 말 그대로 주어진 질문에 알맞는 대답을 하는지 오프 토픽은 아닌지 확인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 context and content 말 그대로 주제랑 관련된 어휘력과 그 다음에 발화량을 봅니다. 얼마나 적절한 어휘를 쓰는지 그리고 발화량은 충분한지 보는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 다음 accuracy and comprehensibility 이건 말 그대로 얼마나
정확도 있게 여러분들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할 건데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달력이라고 하려면 이 원어민이 들었을 때 정말 이 학생이 말을 얼마나 클리어하게 잘 하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달력이 좋으려면은 강세, 발음, 그다음에 연음, 인토네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 적절히 말하는 속도, 게다가 너무 문법적으로 실수는 없는지 조금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요 영역입니다. 그다음 text test, 그다음 text type. 이제 문장의 구성 능력인데요. 문장 구조가 너무 단순하지 않고 적절한 관계의 대명사와 접속사를 쓰고 다양한 시제, 뭐 과거, 현재, 현재 완료를 잘 쓰는지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충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신다면은 AL 등급, 그 다음 조금 모자랐다 하면은 IH 등급 나오겠죠.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픽은 사전 설문조사, 즉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을 예정이신 분들도 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일단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던, 회사를 다니던 그냥 일 경험 없음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셔야지 일과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학생 아니오에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예전에 들었던 강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은 수강 후 5년 이상 지났다라고 조금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게 바로 예상 주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거짓말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에 나온 서베이의 결과와 여러분들의 답변을 확인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일경험 없다라고 선택을 하셔도 나중에 실제 답변하실 때는 여러분들 일했던 경험을 말하셔도 무방하니까 저 믿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예상되는 주제를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주지 묻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무조건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한다라고 조금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뭐 친구랑 룸메랑 살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조금 광범위한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홀로 거주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답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총 12개 이상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조금 좁아서 여기 질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질문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과 뒤 화면에서 총 12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거 활동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조금 한데 주제를 묶어 볼 거예요.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TV 시청, 그 다음에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이렇게 조금 보는 것들 다 선택을 일단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원 가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어떤 거요? 영화, TV, 공연, 콘서트 보기, 그 다음에 공원 가기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붉은 글씨가 있고 이렇게 검정 글씨가 있는데 검정 글씨는 선택을 하더라도 문제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예상되는 주제 2개도 우리가 소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거 뭐예요? 영화, TV 보기, 그 다음에 공원 가기. 그 다음에 음악 감상하게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너는 집에서 무엇을 하니?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영화 보고 TV 보고 음악 감상해. 너는 공원에서 보통 뭐 해? 나는 공원에서 보통 음악을 들어.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한데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가볼게요. 운동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 요즘 뭐 홈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겠지만 운동을 하던 하지 않던
일단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에 조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걷기와 조깅도 선택을 좀 해주세요. 걷기와 조깅도 지금 검정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선택해도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운동도 안 하니까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휴가나 출장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국내 여행, 해외여행, 그 다음에 집에서 보는 휴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지금 앞서서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12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제외하고 총 8개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주력 주제예요. 여러분들 집, 음악, 영화, TV, 공원 가기 그 다음에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해외여행 이거에서 몇 세트 나올 거냐면 3세트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형 질문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주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발형 문제라고도 하는데 뭐 가구부터 뭐 명절 휴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광범위한 주제에서 보통 이제 2세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주력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랑 수업을 하실 때 이 주제를 조금 주력화해서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앞서 말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오픽은 콤보 문제, 그러니까 세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했던 여기 요 주제에 대해서 이제 3 콤보, 2 콤보 문제가 나오는데 3 콤보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 문제가 한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2 콤보는 2문제가 한 세트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3에서 14번째는 이제 롤플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기하듯이 하는 뭐 상황극 같은 거예요. 11번은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는지 여러분들이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지 알아볼 거고 12번은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롤플레이 주제에 대해서 너는 이런 경험이 있니? 라는 본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까지 이렇게 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5세트 15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수험자 친화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선택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난이도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최소 IH에서 AL까지 바라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여기 5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요 밑에부터는 이제 여기 뭐 1번, 2번, 3번, 4번 난이도를 선택을 하시면 조금 다소 쉬운 문제가 나오고 레벨이 높게 안 나와요. 그래서 5번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실제 응시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인터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가 에바예요, 에바. 이제 여러분들은 요 에바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에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고 질문지는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에바가 하는 질문을 드릴 건데 질문은 2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5초 이내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문제가 한 번 더 뜰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한 번 더 뜨는 그 짧은 찰나에도 여러분들은 답변 브레인스토밍 하셔야 되시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답변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next 버튼 누르시고 다음 화면 넘어가서 다음 문제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자, 앞에 이제 7문제를 하고 나면은 중간에 난이도 재조정하는 화면이 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비슷한 질문을 원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난이도 5 선택했잖아요. 여기에 한 번 더 비슷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5-5 난이도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질문 선택하시면은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픽에 관한 것들이었고요. 이제 오픽에 대해서 조금 무엇인지 좀 와닿으시나요? 이제는 저와 함께 어떻게 오픽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레벨이 나올지 이 전략 수립하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겠습니다. 오픽은 정말로 실제로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발화와 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뷰라고 하더라도 아까 앞서 봤던 에바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에게 내 얘기를 하는 듯이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템플릿과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드리겠지만 일단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본인의 경험을 좀 녹여서 하셔야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오겠죠. 외운 듯한 답변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그레이더가 알아요. 얘가 지금 외운 거 그냥 줄줄 하고 있구나. 이거 조금 지양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나만의 패턴과 표현을 만들자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고급진 표현과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을 이제 표현집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20가지 정도는 조금 내 걸로 만들어서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표현을 보다가 보면은 이거 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는 이거는 왠지 모르게 내 입이 붙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20개를 반드시 만들어서 딱 질문이 나오면은 요 패턴 바로 써야지, 바로 발화시켜야지. 이런 전략이 조금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기본과 우리가 아까 서베이로 선택했던 주제는 이제 예상 가능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되십니다. 기본 주제는 거주지 문제예요. 우리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혼자 산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뭐 집을 묘사해 봐봐. 집에서 보통 하는 일은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올 건데 요거는 거의 100% 나오니까 반드시 집중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 있죠. 8가지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괄되고 정확한 시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콤보라고 하면 이제 3가지 세트가 있다라고 했죠. 보통은 이제 1번, 2번, 3번이 나오면은 보통 1번 문제가 이제 현재 시제를 쓰고 2번 문제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보통은 이제 과거 시제를 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재 완료 시제 have pp를 쓰는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시제를 일관되게 쓰셔야지 과거 쓰다가 중간에 멘붕에 와서 현재 완료를 쓴다든지 한다면은 감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일관되고 정확한 시제. 선생님 저 시제 모르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 우리가 오픽이 15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1번이 자기소개 문제인데요. 이 자기소개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소개는 평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히 말을 해서 뭐 여러분들 이름과 사는 곳 정도만 말을 해서 이번 문제를 말하기 전에 간단히 입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과감히 스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문법은 이제 평가 영역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다가 문법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조금 거침없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어민들도 문법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법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텀이 좀 긴 경우가 있어.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텀이 길어버리면은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장과 그 다음 문장 말할 때 텀을 최소화시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적절한 필러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필러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표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난해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필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 Wow, it's really tough question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워서 내가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는 I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your question. 이런 식으로 적절한 필러를 넣어서 공백을 메워주세요. 그 다음에 접속사나 연결어를 사용하셔서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게 바로 전략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주력 주제는 답변 길이를 조금 최대화시키는 게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질문당 답변 제한 시간은 없어요. 보통은 이제 2분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모든 답변을 2분 딱 채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주력적으로 준비했던 거는 2분 맥스로 채우시고, 조금 내가 마이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짧게 말씀을 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주요 주제들은 조금 발화량을 최대화시켜서 내가 영어를 얼마나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하는지 우리가 이 퍼포먼스를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픽은 웨이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응시 후 보통 25일 이내에 응시가 불가한데요. 보통 5개월에 한 번씩 재응시 가능한 이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픽 시험을 쳤는데 조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요 웨이버 활용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재응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오픽의 전략과 오픽이 무엇인지 저랑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왜 레이나 오픽이어야 하는지 저만의 스페셜 혜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단연간 스피킹에만 이제 전문적으로 가르쳐온 전문 강사거든요. 오픽부터 영어 회화, 비즈니스 영어 회화, 그 다음에 토플 스피킹까지 정말 단연간 수많은 학생들을 보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 게 어떤 게 어렵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입이 트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고요. 제가 수업 때 드리는 이 만능 템플릿 반드시 가지고 가셔서 어떤 질문도 중복되는 질문도 망설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잡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또한 매달 오픽 시험을 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기출 트렌드 완벽 반영해서 특히나 시의성 답변, 이제 여러분들이 오픽을 준비하는 그 달에 뭐 핫 이슈라든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답변에 조금 녹일 거예요. 그래서 제 레이나 오픽의 답변은 매달 업데이트 된다는 점, 그게 아주 큰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초밀착 케어, 1대1 초밀착 케어. 마치 과일을 받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이제 준비해서 녹음하라고 그 숙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답변 녹음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답안과 발음, 억양, 전달력에 대한 코멘트와 교정할 수 있는 피드백을 굉장히 꼼꼼하게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상 등급과 코멘트까지 이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시중에 있는 막 많이 안 쓰는 영어를 답변에 녹이진 않아요. 저도 그런 영어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정말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진짜 영어, 정말 살아있고 조금은 트렌디한 표현들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픽 준비하고 나서 등급 따고 나서도 나중에 살면서 저랑 배웠던 표현들, 뭐 여행을 가셨을 때, 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도록 제가 꼭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카톡 질문 답변. 제 카톡은 언제든지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가 또는 답변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레이나 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뵐게요.